인류가 돌을 던져 사냥을 하고 잡은 사냥감을 가지고 동굴에 돌아올 때부터 지역감정이라는 것은 존재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경계감을 가지는 것이 생존에는 더 유리했으니까요. 인류가 돌멩이를 졸업한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감정은 세계 곳곳에 존재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역감정 때문에 독특한 정치체제를 가지게 되고 무려 541일 동안이나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른바 무정부 상태로 최장기간을 달성해 기네스북에 오른 국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 지역 갈등의 대표주자 벨기에 이야기입니다. 보통 무정부 상태라고 하면 한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 답이 없을 정도로 불안정해 제대로 된 정부조차 꾸릴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태가 떠오르기 때문에 2010년 541일간의 무정부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벨기에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벨기에는 여러 정당이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며 합의에 따라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총선 실시 후 각 정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몇 달간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이 거의 일종의 관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난 2014년 방송 비정상회담의 패널 줄리아는 정부가 없으니 오히려 잘 돌아갔던 것 같다 라며 장난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벨기에의 뿌리 깊은 지역 갈등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유럽 가보니까 그렇게 평화롭고 좋을 수가 없던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유럽은 다른 대륙 못지않게 지역 갈등이 곳곳에 펼쳐진 대륙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긴 또 어쩌다 싸우고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벨기에의 역사부터 살펴보면 좋습니다. 16세기 유럽의 저지대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네덜란드, 벨기에 지역은 한 묶음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스페인에 속해 있었습니다. 말이 속해 있는 것이지 사실 거의 식민지나 다름없이 굉장히 고통받고 탄압받는 처지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1517년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네덜란드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네덜란드 중부부터 특히 북부까지는 개신교가 그 세력을 널리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스페인은 어떤 나라였느냐? 15세기 후반부터 유럽의 패자로 등장한 스페인은 일종의 가톨릭 수호자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개신교가 확산되는 네덜란드 지역에서 극심한 종교 탄압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또 당시 이 지역이 좀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벨기에 북부에 위치한 안트베르펜에서 나오는 세수 하나만으로 스페인의 식민지이자 세계 최대 은광이었던 포토시 은광에서 나는 수익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니까요. 식민지와 유럽 전역에서 전쟁을 벌인 입장에서 세금 걷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강력한 종교 탄압과 답도 없는 고세율에 지친 네덜란드의 북부 7개 주는 1568년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1648년 그 유명한 30년 전쟁을 종결시킨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저지대의 17개 주 중 북쪽의 7개 주는 네덜란드로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남쪽의 10개 주는요? 남쪽의 10개 주는 계속해서 스페인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것이 현대의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나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 벨기에 지역은 1714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의 결과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로 영위되나 다시 1815년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세계를 돌리자는 빈 회의의 결과로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200년 넘게 따로 살았던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역이 한 나라로 유지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네덜란드의 탄압과 그들 중심의 국가 운영으로 인해 결국 1830년 벨기에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벨기에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수많은 강대국들의 지배와 간섭을 많이 받은 지역입니다. 벨기에 북부의 플란데른 지역은 예로부터 네덜란드 지역과 교류가 많았고 따라서 네덜란드어 화자가 많았던 반면 남부, 즉 현재의 왈롱 지역은 프랑스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아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프랑스 문화를 받아들이며 일종의 문화적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폴레옹이 마지막으로 패배한 워털루 전투의 그 워털루도 왈롱에 있죠. 이 두 지역은 말하자면 그냥 다른 동네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식구가 된 거죠. 영세 중립국을 조건으로 독립을 한 거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의 필요에 따른 독립이기도 했습니다. 독립의 주도 세력이 남부의 프랑스어 사용자들이었고 문화적, 경제적 엘리트층이 프랑스어 사용층에 다수 분포해 있었기 때문에 벨기에라는 나라 자체가 시작부터 프랑스어 중심 국가로 건국이 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을 거치면서 전 유럽에 영향을 미친 프랑스어가 일종의 국제 공용어와 같은 포지션이기도 했으니 독립의 중심,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상류층 입장에서는 뭐 그러지 않을 이유도 딱히 없었겠죠. 그런데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던 북부 플란데런 사람들은 아이고 또 2등 시민이 되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헌법도 프랑스어로만 쓰여져 있었으니까요.
경제적으로도 격차는 심했습니다.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 왈롱의 풍부한 석탄 생산은 왈롱을 벨기에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었지만 플란데런은 심각하게 낙후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갈등은 있었던 셈이죠. 플란데런 주민들이 차별 해소와 네덜란드어 인정을 외치며 저항한 끝에 1898년에 이르러서야 네덜란드어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물론 왈롱에서는 반기지 않았지만요. 네덜란드어가 인정받긴 했지만 두 지역 간의 갈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헌법조차도 네덜란드어 헌법이 1967년에야 나왔으니까요. 세계대전 간에도 두 지역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프랑스어 화자로 이뤄진 장교들이 네덜란드어 화자인 병사들만 죽음으로 온다는 소문이 돌면서 플란데런 주민들의 분노가 불타올랐고 2차 대전 시기에는 플란데런의 일부 세력이 나치에 협력하면서 왈롱의 분노를 사기도 했죠.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네덜란드어권도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어로 이루어진 교육, 법 제정 등에 힘쓰며 지식인들을 비롯한 사회 핵심 세력의 네덜란드어 화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60, 70년대에 들어서며 경제적인 측면은 아예 역전을 해버립니다. 석탄과 함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왈롱은 석유시대의 개막과 오랫동안 이어진 지나친 임금 상승 등으로 경제 체질 전환에 실패하며 내리막을 걷게 되는 반면 낮은 임금과 발달한 항구 도시 그리고 고난의 세월을 견디며 교육에 올인하여 얻은 고급 인력들을 기반으로 각종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첨단 지식산업을 싹쓸이해버립니다. 한 세기 만에 둘의 위치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갖고 있던 것을 뺏기는 것만큼이나 속쓰린 일이 없다고 왈롱은 왈롱대로 불만이 쌓이고 플란데로는 또 그들대로 자신들이 낸 세금을 왈롱에 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두 지역이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며 상대방을 탄압하고 무시한 역사도 서로 간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데에 일조하고요. 이러다 보니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젠다에 대한 전 국가적인 통일이 쉽지 않고 플란데런의 저항에 힘입어 지방으로의 권력 이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연방정부의 힘보다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힘이 훨씬 센 그런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벨기에 헌법을 살펴보면 벨기에라는 연방정부 아래 3개의 지방정부와 언어에 따른 3개의 언어공동체 정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벨기에는 연방정부, 지방정부, 언어공동체 정부가 따로 존재하는 우리로서는 아니 주변 나라로서도 생소한 그런 트리플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회도 따로따로 있고요. 총선 후 연방정부 내각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 지방의회, 언어공동체의회 모두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41일이 오히려 짧은 것 같기도 한 이처럼 복잡한 언어적, 경제적, 역사적 배경과 두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불만을 기반으로 하여 최근에는 플란데런 지방에서 급진적인 성향의 분리 세력이 의석을 늘리기도 하는 등 경제적, 문화적으로 강력하고 안정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벨기에가 동시에 내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불안 요소를 가지고 항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통합이 힘을 만든다 라는 벨기에의 슬로건처럼 벨기에는 진정한 한식구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벨기에 독립부터 이어진 갈등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